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Z 플립을 언박싱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폰 15가 출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환경을 위해 충전기도 안 주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언박싱할 때마다 자꾸만 환경을 파괴하는 것만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언박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한 달 전 야심차게 가죽 스트랩 판매를 시작한 궁금하기는 애플이 이제부터 환경을 위해 가죽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순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환경 파괴에 이바지하는 유튜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애플이 인정한 환경 파괴 유튜버가 되어버린 이상 더 이상 언박싱으로 환경 파괴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기에, 언박싱 유튜버이자 강하유리 전문 환경 파괴 유튜버로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발열과 내구성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187g으로 전작보다 18g 더 가벼워졌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이전에 리뷰했던 14%의 무게를 확인해보니 160g이라는 것을 통해 배터리 무게가 43g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확실히 전작보다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관은 전작과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하게 확인했을 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메라 높이는 약 12mm로 전작과 큰 차이는 없지만 본체 두께가 미세하게 두꺼워진 걸 보니 드디어 애플에서도 더 이상의 카툭튀는 역시 선 넘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달라진 점은 기존의 각진 형태의 디자인에서 프레임 부분이 곡면 처리되도록 변경되었다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유리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최대한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립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는 느낌이지만, 모서리 부분을 깎아내릴수록 얇아지는 유리는 일반론적으로 약해지게 되는데, 외관상으로는 전작보다 더 이뻐 보이는 아이폰 15 프로의 유리는 과연 약해졌을지 아니면 더 보강되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15 프로에서 무게가 더 가벼워진 이유는 바로 특수 코팅 처리된 티타늄 소재의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경도는 5번입니다. (4번에서도) 미세하게 스크래치는 발생하지만 크게 표시가 생기지 않는 걸 보면 기존의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사용하던 프로라인보다 스크래치 내성 자체는 높아졌지만 더 높은 경도의 파이는 부분에서는 더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화면을 켰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베젤의 넓이인데요.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보니 기존 2mm에서 1.5에서 6mm로 좌우를 합치면 1mm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테두리가 둥근 형태로 바뀌면서 베젤이 더 극적으로 얇아져 보이게 되는 효과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에서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발열이 생기게 되는 건지 스마트폰을 과부하시켜준 상태로 열이 발생하는 정도를 확인해보니 가장 높게 상승하는 부분의 온도가 약 50도로 발열 이슈가 생기기 충분한 온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발열이 높게 일어나는 이유가 칩셋 문제인 것인지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14 프로 모델로는 확인할 수 없어 아쉬운 대로 13 일반 모델로 열이 확산되는 모습을 비교해보니 하단부터 중앙, 전체 면적으로 서서히 확산되는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열이 중앙으로 먼저 이동하고 서서히 모든 면적으로 퍼진다는 점에서 열이 분산되는 모습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열 전도율이 낮은 티타늄 소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프레임에 비해 열 분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이 골고루 분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스마트폰의 발열 수준은 충전 테스트로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방전시켜준 뒤 전작에서 확인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5에서 95%까지로 확인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전작에 비해 조금 더 높아졌음에도 최대 온도는 42도로 동일하고 충전 완료 시간은 1분 정도 더 빠르다는 점을 통해 칩셋의 발열 제어는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티타늄 프레임으로 열 분산 능력이 약간 낮아졌다는 점과 높은 성능을 유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열의 비중이 더 높아진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15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변화는 바로 액션 버튼인데요. 경도는 5번, 티타늄입니다. 진동 모드로만 변경되던 전작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커스텀이 가능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으로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C타입 포트로 변경되었다는 건데요. C타입 포트로 변경되면서 가능해진 부분은 바로 아이폰을 이용한 역충전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무한동력은 일반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맥세이프 자력은 최대 54.9mm 테슬라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자력이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용하면서 크게 체감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석이 튀어오르는 정도로 자력이 높아졌다는 것이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밝기는 전작과 동일하게 최대 20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최대 밝기는 햇빛과 같은 강한 조명 아래 작은 구간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와 같은 조건에서는 최대 밝기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이폰 13을 이용해서 후레쉬를 켜준 뒤 조도 센서로 가져다 대면 iOS 17의 신기술 네임드랍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C타입 포트로 변경되면서 동봉된 케이블도 C타입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던 C타입 케이블에서 패브릭 소재로 변경된 것 말고는 외관상으로 딱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데 문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케이블 내부선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색상이 조금 다르고 기존 C타입 케이블에는 애플 인증 칩이 보이는 데 비해 동봉된 케이블에는 따로 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걸 보니 드디어 아이폰 유저들도 애플 인증이라는 지옥 같은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크래치 테스트. 애플의 세라믹 실드는 스마트폰 유리들 중 스크래치 내성이 가장 좋은 유리인데요. 경도 6번에서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7번에서 조금 더 깊게 생기는 모습, 8번부터는 파이는 수준으로 전작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면 렌즈 유리는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요. 경도는 7번입니다. 7번에서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더 높은 경도에서도 파이지 않고 스크래치만 발생하는 것을 통해 전면 세라믹 실드보다 스크래치 내성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언박싱을 하던 중 프로라인에서 내구성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강화유리 전문 환경파괴 유튜버로서 이런 떡밥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쇠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면 내부 구조에서 딱히 달라진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세라믹 실드로 변경되면서 충격 흡수를 위해서인지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전면 디스플레이에 비해 충격 흡수가 되지 않는 후면 유리가 파손에 조금 더 취약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손으로 스마트폰이 부서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내구성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선 한번 부숴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먼저 정면 디스플레이 유리부터 확인해봤는데요. 여러 지점을 일정한 힘으로 눌러봤을 때 가장 먼저 파손되었던 수치는 350N으로 전작에 비해 살짝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었지만 가장 높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부분은 497N으로 유리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 세라믹 실드와 큰 차이 없는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곡면으로 처리된 모서리인데요. 가장 높은 수치에서 파손되었던 부분은 336N으로 전작의 최대 수치보다 낮게 확인되었고 이후에 확인되던 평균적인 수치 또한 전작에 비해 조금씩 낮아졌다는 것을 통해 곡면으로 처리된 유리는 미간상으로나 그립감에서는 더 좋아지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유리라면 역시 플랫한 유리에 비해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내구성 이슈가 생긴 부분은 바로 후면 글라스인데요. 지난 14 프로를 리뷰하며 애플 로고를 건드리면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터리가 닿지 않는 부분으로 확인해봤습니다. (481N에서) 파손되지 않았는데요. 이건 전면 세라믹 실드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정도로 강화가 골고루 잘 되지 않은 유리라면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힘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 애플에서 그런 허접한 유리를 만들 리가 없기에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내구성 이슈는 그냥 향간에 떠도는 루머라고 보는 편이 좋겠다. 강한
약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면 디스플레이에 비해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한 힘으로 파손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파손 정도의 차이는 모서리 부분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렌즈 유리는 이전에 리뷰했을 때 굉장히 두꺼운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약한 힘에서 파손되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손된 렌즈 부분이 스크래치 테스트로 약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스크래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기에 다른 렌즈 부분을 두드려 본 뒤 렌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께를 확인해 보니 렌즈별로 유리 두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가장 하단에 위치한 메인 카메라의 유리가 파손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발열 이슈는 기기 문제라기보다는 성능 향상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보이고,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 후면 유리의 내구성 이슈는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특정 부분에서 전면 디스플레이에 비해 약한 힘으로 파손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약한 힘으로 파손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손으로 누른다고 파손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파손된 부위를 살펴봤을 때 높은 힘에서 파손된 경우 물결처럼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힘에서 파손된 부분은 균일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이런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해외 유튜버가 손가락으로 눌렀던 부분이 유리 강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 예상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맥세이프가 탑재되도록 프레임이 뚫려있는 형태라는 것을 통해 내부 프레임 속 경계 부분과 맞물리며 손으로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단순한 파손처럼 보이지만 유리의 약한 부분과 프레임의 구조, 파워풀한 악력, 자그마치 세 가지가 합쳐진 콤비네이션 기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탕후루가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저는 탕후루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150만원짜리 탕후루가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기에 애플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무게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가능하다면 다시 살려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분해하면 할수록 생존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최대한 정성스럽게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제품을 모두 열어본 뒤 먼저 티타늄 프레임이 전작에 비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확인해봤는데요. 후면 유리를 포함한 무게가 약 15g 정도 더 가벼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프레임에서 다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을 붙여봤지만 열 분산에 있어 딱히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티타늄 금속의 열 전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알루미늄 프레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보니 무선 충전 수신부에 내장된 그래파이트를 통해 칩셋에서 발생하는 열이 1차적으로 중앙으로 분산되고, 이렇게 분산된 열이 각 부위에 있는 알루미늄 접합부로 이동하면서 열이 전체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앞에서 확인했던 열이 분산되던 모습이 생각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 이번 발열 이슈에 있어 티타늄 프레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도는 5번입니다. 알루미늄 부분은 4번입니다. 배터리 크기는 전작과 유사하지만 미세하게 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구성 이슈가 있었던 후면 유리 두께는 0.6mm로 전면 세라믹 글라스의 두께와 유사하고 14%의 후면 유리 두께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 어쩌면 유리 자체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파손과 모서리가 둥글게 변화하면서 더 약해진 부분으로 인해 이번 파손 이슈가 불거졌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 렌즈 두께는 전작부터 달랐던 건지 확인해보니 전작에서 유일하게 파손되었던 렌즈 부분도 얇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메인 카메라의 크기 때문에 렌즈별로 유리 두께를 다르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기에 다음 시리즈 언박싱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아이폰 15 프로의 발열 이슈는 티타늄으로 인한 열 배출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작에 비해 높아진 성능과 그에 따른 발열 증가로 보이고, 내구성에 관한 이슈는 실제로 후면 유리가 특정 부분에서 약한 수치에서 파손되었고 내부 맥세이프 구조의 프레임과 맞물리며 쉽게 파손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더 튼튼해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유리의 중앙보다는 둥근 형태로 디자인되면서 노출되는 모서리 부분의 보강이 더 필요하겠다는 느낌. 이건 생폰 사용자들에게 있어 체감되는 내구성 저하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케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내구성 저하에 대해 크게 체감되는 부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